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합천창녕부의 지난 8일 수질 예보제에 따른 관심 단계가 발령된 가운데 창녕 함안보에도 조류 경보제에 따른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은 창녕 함안보의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주 연달아 1,000개를 넘게 검출돼 조류 경보제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창녕 함안보에서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지난 5일 2,000개 검출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3만 개가 검출됐습니다. 창원시가 북면 지역의 오폐수 무단 방류를 막지 못해 엉터리 하수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았는데요. 상수도 행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깨끗한 물을 공급하겠다며 730여 원을 들여 낙동강에 강변 여과수를 개발했는데요. 상당수는 결함으로 인해 가동조차 않은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창원시가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낙동강변에 건설한 취수정입니다. 취수정 아래로 들어가 봤습니다. 지하 45m 아래서 강변 여과수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시설이 완공됐지만 한 번도 식수를 공급하지 않았습니다. 강변 여과수에서 발암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되면서 식수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수준이 안 맞는 거는 가져가시면 최고 수준이니까. 이곳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낙동강면 또 다른 취수정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13년에 준공된 이 취수정도 그동안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채 이렇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창원시가 736억 원을 들여 개발한 강변 여과수 2단계 시설 취수정은 모두 5개. 지난 2013년 모두 준공됐지만 3개는 지금까지 4년째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설계서와 달리 취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는 중금속이 검출됐기 때문입니다. 당초 기술적으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사실을 알면서도 관계 공무원들과 건설업자, 감리자가 강행을 한 것입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이 낭비됐지만 창원시는 이 같은 사실을 2년여 동안 쉬쉬하다가 지난 2015년 말에야 자체 감사를 통해 알려지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양산에 이어 고성 2개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AI, 조류 인플루엔자로 확진이 됐습니다. 경남적 AI 방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는데요. 다음 달 초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야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성의 2개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진됐습니다. 양산에 이어 경남에서 2번째로 또다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2곳 모두 고성장에서 AI에 감염된 닭을 구입한 건데 소규모 거래다 보니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 고성장에 가서 난전에서 그냥 불특정 다수한테 닭을 판 겁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내역이 나오는 거래 루트가 아니고. 양산과 고성은 물론 다른 시군들도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주장으로 도계장으로 나가거나 또 농가로 이송하거나 다른 농장으로 가거나 이런 농가들이 필히 와서 올 때 소독을 하고. 양계 농민들도 잠시 잠잠했던 AI가 또 발생하자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며 자체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해라고 그리 내려오는데 지금은 주위에 AI 그래서 하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습니다. 경남 방역당국은 거점 소독시설과 통제 초소를 34곳으로 늘렸는데 다음 달 초까지 추가 발생이 없어야 안심 단계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최대 잠복기 21일을 고려할 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고 7월 초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남에선 이번 AI 발생으로 지금까지 770여 농가 19,000여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는 사무관 승진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해군수 전 비서실장 김모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김 전 비서실장은 지난 2015년 3월 남해군청 6급 공무원인 신모 씨 측으로부터 5급 승진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해 중부경찰서는 태국인 여성을 고용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실업주 35살 김모 씨 등 2명을 구속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6월 9일까지 김해시 내동의 오피스텔 8곳에서 불법 체류 태국인 여성 20여 명을 고용해 업소를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과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측정 데이터가 들쭉날쭉한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정 오류를 교정할 수 있는 로봇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경남 혁신도시에서 측정한 초미세먼지 농도입니다. 수동으로 잰 값이 자동 측정기로 잰 수치와 매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직접 저울로 잴 때 환경과 숙련도에 영향을 받다 보니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자동 측정기도 제조사별 모델마다 농도 차이가 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오류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로봇 시스템은 온도와 습도, 정전기 영향 등 주변 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100만 분의 1g의 미세먼지 무게 차이까지 정확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전국의 측정소에서 모은 필터와 데이터를 의뢰하면 로봇이 자동으로 미세먼지를 측정해 측정기의 정확도를 확인해 줍니다. 사람이 일일이 확인할 때보다 빠르고 쉬지 않고 작업이 가능합니다. 연구원이 하루에 한 20장 정도의 여지를 측정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오차도 크고 그랬다면 이 로봇 측량 시스템은 하루에 한 100장까지도 오차 없이. 정부도 미세먼지 측정기의 성능에 대한 평가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휴대용이나 간이 측정기의 신뢰도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양잿물로 알려진 수산화 나트륨을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초과한 식기세척제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학교와 병원, 유치원 등 최소 5,000곳 이상의 구내 식당에 공급이 됐습니다. 보도에 정혜미 기자입니다. 점심 식사 후 남겨진 식기를 세척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세제는 세척력이 좋은 수산화 나트륨, 이른바 양잿물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수산화 나트륨은 5% 이상 농도일 경우 유해 물질로 분류돼 취급하려면 관청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대구의 세제 제조업체 대표 강모 씨 등 15명은 허가도 받지 않고 고농도의 수산화 나트륨 세제를 제조 판매하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중에 유통한 물량은 2,300톤, 34억 원어치나 됩니다. 이번에 적발된 무허가 식기세척제는 대부분 단체 급식을 하는 일선 학교나 병원 등에서 사용이 됐는데요. 최소 5천여 곳에 이릅니다. 제조나 판매 시설에 대한 요건이나 그런 게 좀 까다롭고 또 그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도 받아야 되니까 대부분 간행적으로. 특히 이들이 판매한 세제에는 수산화 나트륨 농도가 최대 24%나 함유돼 있었습니다. 충분한 세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세제가 식판에 남아 호흡 곤란과 구토 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식기세척제를 사용하는 학교 400곳 중 절반은 과도한 수산화 나트륨 세제를 사용했고 일부 학교에서는 식판에서 검출된 바 있습니다. 수산화 나트륨은 쓸 수가 있는데 농도 표시가 전혀 안 돼 있고 그걸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는 매일 확인은 저희 교육청에서 관리에는 한계가 있겠죠. 현행법상 식기세척제의 수산화 나트륨 농도는 상한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임입니다. 어제는 날이 참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열기가 더해지면서 어제보다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낮 기온이 30도를 넘어서겠고 일부 내륙의 경우 예상보다도 낮 기온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셔야겠는데요.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음, 오존 농도 나쁨 단계가 예상됩니다. 특히 오존의 경우 호흡기와 눈 건강에 치명적이며 마스크로도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낮 시간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서해상에서 고기압이 다가오면서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맑고 깨끗한 하늘 모습이지만 진주 등 일부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창원과 거제 21도, 내륙은 18도 안팎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33도까지 오르며 무척 덥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거창 15도, 산청이 21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에는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며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로 비교적 잔잔하겠는데요. 남해 동부 해상에는 오늘도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은 구름이 끼면서 기온이 조금 내려가긴 하겠지만 당분간 계속해서 30도 안팎을 유지하며 더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시 불모주유소 김덕하 대표가 5년 동안 3억 원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해 경남에서 98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에 가입했습니다.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가 특허청 심사관과 온라인 영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영상 면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경남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이 창업 실패 경험자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예비 재창업자를 모집합니다. 김해 공항에 몽골 항공이 주 2회 취항하기로 해 김해와 몽골을 잇는 노선이 일주일에 4차례로 늘어납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달 경남 실업률은 3.1%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6% 감소했고 실업자 수는 5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직업별 취업자를 살펴보면 사무종사자가 24만 9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9% 늘었고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는 15만 9천 명으로 2%가 줄었습니다. 경상남도의 2016 회계연도 결산안이 경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도의회 예결특위는 경상남도의 2016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 8조 8,835억 원과 세출 결산액 7조 7,768억 원에 대해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테마파크 유치 사업 등 12개 사업에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했고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 지원 등 11개 사업은 집행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경상남도가 오는 17일 창원과 진주 31개 시험장에서 실시하는 지방공무원 8, 9급 필기시험에 18,253명이 응시해 18.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모집 단위별로는 일반 기계 9급이 35.3대 1로 경쟁률이 가장 높았고 시군별로는 김해시가 35대 1로 가장 높았습니다. 올해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모집 방식을 시군 구분해서 도 일괄 모집으로 바꿨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